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철식 교정치료의 Q&A 1, 2, 3장 발표를 맡은 1년차 신서영입니다. 먼저 가철식 교정치료의 시작을 보면 가철식 교정장치 치료에 있어 고정식 교정장치와 다르게 환자는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탈착이 가능하다는 것은 환자가 장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의 의존적인 환자에게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치열의 형태는 기능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강 내에 부여된 스트레스와 외부 힘의 결과로 부정교합이 발생하는데 환자에게는 부정교합 상태가 안정된 교합 관계인 것이기 때문에 발병 원인을 해소하고 기능과 습관을 고려한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교합은 총생이 생긴 상태뿐만 아닌 혀의 위치나 환자의 안 좋은 습관 등을 고려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가철성 교정치료의 특징은 치료 개시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철식 교정 연구회에서는 그림과 같이 아이들의 신체와 치열의 발육 과정에 따라 치료 시기를 유치열기, 혼합치열기의 전기와 후기, 영구치열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책에서는 유치열기와 혼합치열기 전기의 치료를 시작하면 위축된 악골을 생물학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가철식 교정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철식 교정치료의 세 번째 특징은 생역학적인 치료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생역학적인 치료란 음식 섭취와 근기능 운동과 같은 훈련, 혀의 위치와 나쁜 스트레스, 외부 힘으로 작용하는 악습관의 개선에 따른 치료를 말합니다. 가철식 교정치료는 이런 생역학적인 치료와 장치에 따른 확대 처치와 와이어 처치 같은 기계적인 치료 두 가지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철식 교정치료 전에 인상체득, 유치 삭제, 그리고 충치치료 시기 등에 대한 전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은 임상 트레이는 어떤 종류, 어떤 사이즈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트레이의 종류는 소화용 트레이, 기성품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유틸리티 왁스를 붙이거나 트레이를 손으로 넓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적절한 트레이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인상을 체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어디를 확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예로 가철식 장치는 치경부에서 10mm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악 설측에서 트레이가 얕을 경우 체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철식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 장치를 트레이에 맞춰봄으로써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이즈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퀘스천 2는 인상을 잘 뜨는 요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온도인데 사진에서 인상이 변형된 것은 경화 전 빼낸 인상의 변형 예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의 수온과 온 냉방 상태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경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합니다. 구강 내를 관찰해서 실패하기 쉬운 부위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전치부 설측 언더컷이 심한 경우 미리 페인팅을 하거나 왁스로 트레이를 보정하여 인상 부족을 방지해야 합니다. 구개가 깊을 경우는 인상체가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유틸리티 왁스로 보강해 줄 수 있습니다. 인상체득 중에 코로 숨 쉬는 것, 인상제가 목으로 흘러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호흡을 위해서 바른 자세로 앞과 발끝을 보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편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퀘스천 3는 구토 반사가 심한 환자의 인상은 어떻게 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상제에 냄새를 맡거나 만져보게 하여 익숙하게 하기, 칭찬이나 토해도 괜찮아 라고 안심시키기, 다리나 손을 들어 주의를 분산시키기, 그 외에 텔쇼드, 모델링 등을 시도하기 등을 통해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배려 외에 술자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먼저 비호흡으로 천천히 호흡하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끝이 보이는 고통은 참기 쉽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주거나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상제의 양을 최소화하고 빨리 붙이려면 수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으며 트레이에 제방을 쌓아 인상제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구토를 할 시 인상제가 굳기 전에 꺼내면 구강 내 대량으로 남은 인상제 때문에 어린이가 패닉할 수 있어 호흡을 확실히 조절하면서 인상제가 굳을 때까지 가능한 한 유지해야 합니다.
Question 5는 인상은 어디를 채색해야 하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때 관점은 어떤 장치로 어디를 확대하고 싶은지이며 상악의 경우 국의 후면부와 구치부 혁축부가 중요합니다. 하악의 경우 구치부 내면과 설소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치의 삭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의 삭제란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유치를 삭제하는 것, 즉 스페이스 슈퍼비전을 말합니다. 하악의 측방치군 교환에서 제2유구치와 제2소구치의 차이가 가장 크지만 제2유구치의 교환 시기는 후반이고 영구견치는 유견치보다 크기 때문에 맹추 공간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순조롭게 교환될 수 있도록 유구치의 인접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측 유구치는 치아 삭제를 통해 제1소구치가 올바르게 맹출한 것을 보이며 좌측 유구치는 인접면 삭제를 시행해서 제1소구치의 맹출 공간을 확보해 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치 삭제의 적용 부위는 탈락한 유치의 원심 측 유치를 활 모양으로 근심에서 2.5mm 정도 삭제해 줍니다. 삭제 시기는 근심 측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맹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치아 삭제 시 카바이드버와 슬라이스 컷버를 사용해 주는데 주의할 점은 삭제량 부족으로 그 경우 추가 삭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영구치 치관이 전부 보일 정도로 맹출할 경우에는 이동량은 적고 공간을 만들어도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사진과 같이 원심으로 견인합니다. 리웨이 스페이스가 많으면 스페이싱을 보이기도 하나 제2대구치가 맹출함에 따라 공간이 폐쇄됩니다. Question 8은 유치 삭제 시 주의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천적 결손치에 주의하고 유견치는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유견치 근심의 전치 4개를 배열하는 것이 초기 가철식 교정 치료인데 유견치는 측방 확대량의 기준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면 사전치의 정확한 확대량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삭제는 근심, 치은 연화까지 하지 않으면 제1대구치의 근심 이동이 일어나 치경부에 걸려서 맹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취하지 않는다입니다. 삭제 후 충전하지 않고 또 보호자가 삭제를 원치 않으면 무리해서 권하지 않고 앞으로 다수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퀘션 9은 유치 삭제 전후 시 필요한 환자 설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처치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 치아를 삭제한다고 바로 치아 우식증이 생기지 않으며 삭제된 치아는 대개 1년 이내에 빠지는 치아입니다. 학교 치과 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도 괜찮으며 충분히 설명 후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철식 교정치료는 환자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강한 권유나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본인이 치열에 흥미가 없을 때 권유로 시작한 경우에는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아 우식증의 치료 시기에 있어 지대치로 사용할 치아는 사전에 충치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치관이 붕괴되어 있는 경우 클래스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평활면이나 교환면의 우식은 가철식 교정치료와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튼이나 브라켓을 이용할 치료 시에는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총생부 인접면 치아 우식증은 교정치료를 하는 중에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경우입니다. 이 사진은 11, 12번 총생부의 인접면 우식이 관찰되는 환자에서 가철식 장치로 전치부를 확대한 후 전치부 수복을 시행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철식 교정치료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재진, 경과관찰을 하는 치료 방법이므로 정기적인 예방처치, 치아 우식을 억제하는 식습관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장은 치료 방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철식 장치의 취급과 조정에 익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철식 교정치료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생육학적인 치료는 식사와 훈련, 악습관의 개선을 통한 치료를 말하며 기계적인 치료란 가철식 장치와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말합니다. 유치역에 약간의 총생이 있다면 우선 생육학적인 치료를 생각해야 합니다. 6세 여한의 직내에서 앞니가 날 자리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생육학적 치료 계획 후에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치열폭이 넓어지고 악골 성장이 잘 이루어져 기구를 쓰지 않고도 구강 기능의 발달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6세 남원의 증례에서는 깨무는 것이 이상하다는 주소로 내어놔였습니다. 상악의 전방 확대 장치를 장착하여 오버바이트를 개선하고 영구치의 맹출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기능 이상을 제거하고 절단 운동을 개선했기 때문에 상하악골이 기능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령과 문제에 맞게 생명학적인 치료와 기계적인 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철식 교정 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령입니다. 전치의 총생은 견치 맹출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견치가 맹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의 경우는 하악의 확대를 통해서 상악을 생략학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며 사용하는 장치의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6세 남원의 증례에서 아랫니가 삐뚤게 났다는 주소로 내어놔였습니다. 상악에서 총생과 영구치 맹출 공간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하악만 장치로 생략학적인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고 상악 확대를 위해 하악 스크류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2배 느리게 돌리고 자주 씹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악 확대가 진행되면서 상악도 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악만을 확대했는데 교합력이 부족해서 상악이 함께 성장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악 확대를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초심자도 할 수 있는 증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 개시 연령이 6에서 8세 사이인 경우로 가철식 교정은 7세 정도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전치부에 경미한 총생이 있을 경우입니다. 경미한 총생이란 측절치에서 측절치까지 폭경의 합과 유견치의 근심무각 간 거리차가 5mm 이내인 경우입니다. 또 앵글 1급인 경우 시간 폭경이 평균치와 비슷할 때, 그리고 심한 악습관이 없을 때입니다. 가철식 교정 치료 시 몇 년 안에 끝납니다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철식 교정 치료는 환자 자신이 노력해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 치료 방법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에게 선택 옵션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서 환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철식 교정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심하지 않은 부정교합액에선 비발치로 치료할 가능성, 비침습성, 비가역성, 초기 성장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안모의 개선을 유도, 스스로 장치를 탈착할 수 있고 고정식 장치보다 충치가 덜 생긴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환자의 노력 없이는 치료가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의 치료, 인물간, 릴랩스의 가능성, 수직적인 치아 이동은 불가하다는 점과 적응증에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필요한 가철식 교정장치의 수를 물어본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책에서는 긍정의 표현으로 단언하지 않는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확대 장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의 확대 스크류는 5mm 정도 확대되면 끝나며 이는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증례들입니다. 첫 번째로 치료 시작 한 달이 지나서 확인해 보았을 때 확장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초기부터 협조도가 부족한 경우는 장기적으로 예후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픈바이트를 갖거나 얕은 오버바이트를 갖는 경우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위설이나 혀내밀기 습관 같은 악습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악습관에 의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치아를 갖는 경우도 가철석 교정 치료를 어렵게 하는데 치아가 큰 경우 확장량이 많이 필요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며 측방치근 교환기의 치열 부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치가 빨리 맹출하는 경우도 어려운 증례에 속합니다. 견치가 빠르게 맹출한다는 것은 치아 확대에 유리한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 전 반드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어 유견치의 치근 길이, 견치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